타코라는 음식이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이다 보니까 쉽게 오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알려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 최고 매출은 6천만 원, 일 최고 매출은 380만 원. 타코를 하나씩 팔아서는 사실 수익적으로 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메뉴판을 구성하면서 세트 메뉴를 앞으로 빼고 단품을 뒤로. 그랬더니 세트 메뉴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라든지 보여지는 거, 순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매장은 멕시코 가정집 같은 느낌이 훨씬 날 수 있게 컨셉을 정해놨어요. 멕시코에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많지 않고 거기서 소품을 가져오신 분들은 더 많지 않기 때문에 차별화가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리단길에서 타코집 꽃미고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 2년차 이세준입니다. 웨이팅이 서울 강동에서 탑 10 안에 들어갔을 정도로 꽤 많은 웨이팅이 있었고요. 제가 멕시코에서 직접 배워온 레시피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멕시코에서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던 종사자였는데 군대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멕시코로 돌아가야 될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한국에 머물면서 다른 거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나 더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요직업이었는데 원래 먹는 거에 관심도 많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했어서 결정하게 됐고 멕시코에 있을 때도 제가 타코를 하루에 뭐 한 번씩은 꼭 먹을 정도로 좋아하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타코를 결정하게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은 타코입니다. 타코 시장의 포화도는 지금 완전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상권을 가도 타코집이 없는 곳이 없고 하나만 있는 것도 거의 없어요. 지금은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숫자는 아직 지금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아무래도 만드는데 속도가 되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타코라는 음식이 어쨌든 뭔가 이렇게 쌓는 음식이기 때문에 조리 과정이 엄청 복잡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단점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픈을 할 수 있다는 거.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음식이다 보니까 극복 방법은 저는 저만의 스토리텔링이 있고 저만의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극복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알려질 여지가 있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다.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포화 상태긴 하지만 독창적인 맛을 낼 수 있다면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타코에는 확실히 성수기 비수기가 존재하고요. 봄, 여름, 가을 춥기 전에가 성수기인 것 같고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많이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1호점으로 봤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총 창업 비용은 송리단길이 망할 수는 없는 상권이 1억 9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금이 1억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임대료는 200만 원 정도, 인테리어는 6,500 정도 들었고요. 익스테리어는 한 200에서 250, 그리고 집기류 및 설비에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상권과 가시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권리금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월 최고 매출은 6천만 원이었고 일 최고 매출은 380만 원이었습니다. 일 평균 매출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처음 3개월 매출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였고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시점은 3,500만 원을 넘어가면서 넘겼던 것 같아요. 타코라는 음식의 주타깃과 꽃미고 매장의 주타깃은 사실 겹치고 있어요. 저희 주타깃은 2030 여성분들이시고요. 공략하기 위한 전략은 플레이팅입니다.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게, 그리고 어딘가에 올리고 싶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타코 전문점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메인은 무조건 타코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타코를 많이 드셔보셔서 그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치킨이랑 새우를 좋아하시고 멕시코에서 드셔보셨던 분들은 까르니타스랑 수아데로라든지 멕시코식 타코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꼭 그렇게 갖춰놓고 시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처음 시작할 때 타코 2개랑 빠빠레라는 나초 하나로 총 메뉴가 3개였어요. 그거에 그냥 튀김 메뉴들만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좋았던 게 일단 그 3가지 맛이 내가 생각했을 때 완벽하다 싶으면 그렇게 자신 있게 시작을 한 다음에 신메뉴들 같은 거를 들어오셔서 드시는 손님분들한테 조금씩 드리고 그때 약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메뉴를 냈을 때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리를 잡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양해야 고르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늘려가야겠죠. 사람이 발전을 해야 되니까 세트 메뉴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코를 하나씩 팔아서는 사실 수익적으로 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트로 묶어서 두 분이 드셨을 때 금액적으로 좀 더 두 분 입장에서도 다운이고 저는 그걸 판매함으로써 조금 더 많이 남는 윈윈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트 메뉴는 꼭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이드 메뉴는 한 4개, 5개? 쉽게 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힘을 주면 안 되고 사이드 메뉴는 정말 사이드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올 수 있는 것, 튀김이라든지 튀겨서 빼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뤄야 되고 가짓수가 너무 많으면 동선에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메뉴판을 구성하면서 제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메뉴 사진이 일단 예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세트 메뉴를 팔고 있는데 그 장을 어디다 넣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2번째 장에 넣고
넣고 맨 앞장에 타코를 넣었었거든요. 타코 전문점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품이 또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꿨어요. 세트 메뉴를 앞으로 빼고 단품을 뒤로. 그랬더니 또 세트 메뉴가 줄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심리라든지 보여지는 거, 순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상권을 선정한 기준은 상권의 소득 수준도 생각을 했었고, 유동인구 수도 생각을 했었고, 원하는 타겟층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송리단길이라는 상권 자체가 근처에 석촌호수가 있고 뒤에 이제 롯데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망할 수는 없는 상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갔고, 데이트 코스고 여성분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2030 여성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타코집이어도 어떻게 음식이 나가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처럼 약간 세트 메뉴라든지 플레이팅에 신경을 많이 쓴 타코집들은 데이트를 많이 하는 상권을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 말고 정말 타코만 파는, 낱개로 타코만 하나씩 만들어서 파는 데는 그렇게까지 상권이 엄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물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1층을 무조건 고집을 했었고, 사람들이 길에서 봤을 때 정확히 딱 보이는 가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를 검색하고 찾아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일단 보이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했던 거는 임대 비용. 장사가 안 됐을 때 제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임대 비용인지 좀 중요했고요. 맨 마지막에 중요했던 건 임대인분의 성향, 그것도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브랜드를 이제 처음 하시는 거라면 임대 비용이랑 가시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창업할 때는 12평 정도? 그 정도 크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넓어버리면 손님분들 한 두세 테이블 있다고 해도 너무 휑해 보이기 때문에 좀 좁은데 많이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매장은 멕시코 가정집 같은 느낌이 물씬 날 수 있게 컨셉을 정해놨어요. 차별화 방법은 아무래도 제가 멕시코에서 직접 갖고 온 소품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멕시코에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많지 않고 거기서 소품을 가져오신 분들은 더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와 더 많이 차별화가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골 피규어라든지 아니면 솜브레로라고 멕시코에서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쓰는 모자라든지 아니면 거기 걸려있는 그림들도 전부 다 멕시코 화가가 그린 거를 갖고 와서 멕시코 풍경의 그림들을 걸어놨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매장 내부 인테리어가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랑 소품들이었어요. 저희가 테이블 한 자리를 빼고 아예 손님분들이 손 씻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놨는데, 타코라는 음식이 아무래도 먹다 보면 잘 떨어지는 음식이다 보니까 손에 무조건 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식사하시기 전이라든지 후에 편하게 좀 씻으실 수 있게 한쪽에다가 세면대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디밍이라고 하거든요.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를요. 그래서 약간 저는 어두운 게 더 예뻐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밝기만 한 것보다는. 그때그때 밖에 밝기와 대비해서 살짝만 어둡게 항상 그렇게 조절을 해놓는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밝기로 놓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 주백색이라고 하는 주황 색깔과 백색의 사이 그걸로 했고요. 살짝 주황빛이 들어가야 음식과 컬러가 대비가 됐을 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백색이면 허여멀건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익스테리어는 큰 간판, 튀어나와 있는 사이드 작은 간판, 밖에 타일 붙이는 거, 그렇게 세 가지 했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 익스테리어가 외부 벽돌이었거든요. 저희 음식의 이미지와 잘 맞을 수 있는 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벽돌 외부 인테리어에 안에 나무 도마의 음식이 나오면 되게 이국적이고 깔끔하고 예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벽돌 인테리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시공업자를 처음에 컨택을 한 거는 어플 보면 숨고라는 어플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 비용, 익스테리어 비용은 최대한 아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익스테리어가 전에 주인이 쓰던 게 내가 추구하던 거랑 같은 집을 찾는 게 제일 효율적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8:2 정도? 더 큰 쪽이 인테리어고 더 낮은 쪽이 익스테리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절감은 각각 파트마다 따로 잘라서 구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들었어요. 지인이 있어서 지인이 아예 마진 안 남기고 해주는 게 아니라면 따로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하고 싶은 공간 비율, 평수를 저희랑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홀 7평, 주방 5평. 저희 매장에 테이블은 7개 있고요. 의자가 18개 있습니다. 되게 예쁘게 구조가 나와 있다면 한 9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매출이 완전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테이블 9개에 4인석 4개에 2인석 5개, 여기 가장 효율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방은 세팅하는 세팅 냉장고가 있거든요. 그거를 화구랑 되게 가깝게 놨어요. 거기다 올려놓고 화구에서 바로 볶아서 세팅 냉장고 위로 음식을 바로 올릴 수 있게, 최대한 가까워야 동선 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기역작으로 있습니다. 주방 동선 처음 들어갔던 그 자리가 원래 요식업을 하고 있던 자리였어요. 가스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냉장고를 기역자로 붙여서 놓고, 그 기역자 반대쪽에다가 약간 디귿자처럼 놓고 거기다 이제 고기를 썰 수 있는 도마를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놓고요. 결국 보면 네모거든요. 그렇게 디귿으로
실제로 음식을 하는 데가 완성돼 있고 그 반대쪽에 일자에서 설거지를 해서 식기류들을 빼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타코 창업을 위한 필요한 자격증이나 증서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만의 레시피만 있다면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타코라는 음식이 조리 기술이 그렇게 화려하게 필요한 건 아니어서 기본적인 칼질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후라이팬을 돌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하는데 걸렸던 기간은 한 2년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정보를 많이 받았던 거는 네이버 카페에 바쁘니까 사장이다 라는 카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코 창업을 위해서 동종업계에 꼭 저는 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거 먼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은 그 일이 저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 타겟층이 어떤 타겟층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1년 이상은 무조건 자기가 해보고 싶은 업계에서 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순서로는 위생교육 수료, 건강 진단 결과서 발급, 영업신고증 발급, 영업신고 또는 허가, 사업자 등록증 발급, 상표 등록입니다. 상표 등록을 좀 빠르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멕시코를 한 1년 갔다 왔는데 멕시코 가기 전에 이미 상표 등록을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영업 시작하고 1년 뒤에 나왔어요. 거의 2년 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름이랑 이런 게 다 정해졌다면 상표 등록을 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수로 필요한 건 냉장고는 무조건 필요하고 화구 필요하고 세팅 냉장고라고 그거는 무조건 있어야 플레이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 같고 튀김기까지 이것만 있으면 일단 시작은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식기세척기도 있어야 빠르게 설거지를 할 수 있겠죠. 저희는 그랜드우선 걸로 다 구매를 했습니다. 대중화되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게 AS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튀김기는 요식업계에서는 국민 튀김기가 린나이거든요. 제일 비용 절감하기 좋은 거는 중고를 사는 거겠죠. 청학동 같은 데 가면은 쭉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좀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써야 자기가 원하는 매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창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하세요.